그 물질을 비타민 K로 명명했다라고 했잖아요. 그랬을 때 이거 읽어보자면 지방을 뺀 사료를 먹인 병아리가 그랬더니 지방을 뺀 사료만 먹였더니 응고가 지연됐대요. 근데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응고가 지연됐대요. 근데 그게 지방에 녹는데요. 이 말이 무슨 얘기냐? 지방이 섭취돼야지 섭취를 하면은 이 섭취된 지방이 몸속에 들어가서 어떤 물질을 녹이고 그게 녹아서 혈액 응고가 된다 라는 말인데, 그럼 이 물질이 비타민 K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비타민 K는 지방에 녹는다, 그리고 혈액 응고를 만든다 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계속 읽어보자면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라고 했어요. 근데 저희 혈액 응고 이미 얘기 어디서 나왔죠? 첫 문단에서 이미 혈액 응고에 대해서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피브린이라는 섬유소 단백질이 모여서 섬유소 그물을 형성하고 그거랑 혈소판 마개랑 합쳐지면 혈병이 된다. 그리고 이게 혈액 응고 과정이다 라고 이미 말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여기에서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하는 연쇄 반응에 의해 일어난다 라고 얘기했으니까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이 뭔지 알 수 있어야 되죠. 뭐죠? 피브린 말하는 거겠죠. 피브린이랑 뭐 포함해서 여러 가지 단백질 말하는 거겠지만, 왜냐하면 얘가 이미 섬유소 단백질이라는 그 정보를 줬어요. 그러니까 얘가 이미 섬유소 단백질인데 근데 혈액 응고는 단백질로 이루어진 다양한 인자들이 관여한다네? 그럼 여기서 말하는 단백질 피브린도 포함되어 있겠네? 라는 생각의 과정. 앞에 나온 정보 가지고 뒷내용 이어서 읽는 거 계속 연습하셔야 돼요. 계속 읽어보자면 우선 여러 혈액 응고 인자들이 활성화된 이후 프로트롬빈이 활성화되어 트롬빈으로 전환되고, 계속 한번 쓰면서 읽어볼게요. 어차피 과정이잖아요. 과정 무조건 써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면은 혈액 응고 인자 활성화 된 이후 프로트롬빈 활성화, 이게 트롬빈으로 전환. 빈 전환. 트롬빈은 혈관에 녹아있는 피브리노겐을 불용성인 피브린으로 바뀐다. 트롬빈이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결국에 피브린은 여기서 끝난 게 아니라 여기 앞에서 내용으로 가겠죠. 피브린이 여기서 여기로 연결되는 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런 과정으로 일어난다라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써놓고 나중에 문제 풀 때 여기 과정이 나오면은 이것만 보고 푸는 거예요. 이거 읽는 게 아니라. 그리고 이게 이해도 훨씬 잘 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면 여기까지 쓴 거죠.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그러면은 여기까지 읽었을 때 이렇게 과정 나놓고 과연 여기에서 한번 비타민 K는 프로트롬빈을 비롯한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이들의 활성화에 관여한다라고 말했으니까 이거 읽고서 비타민 K가 여기 과정 중에서 어디에 들어갈까? 뭐 여기 1번, 2번, 3번, 4번, 5번 어디에 들어갈까요? 비타민 K는 과정이 1번인 거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혈액 응고 인자들이 간세포에서 합성될 때 활성화에 관여한다. 그러니까 비타민 K가 있어야지 활성화가 된다라고 했으니까 1번에 해당되는 게 비타민 K인 거예요. 과정 속에서.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얘기했잖아요. 비타민 K의 지구는 과정상의 특이점 때문에 애들이 정말 많이 틀렸다라고 말했죠. 뭐가 특이한 거냐면 원래는 만약에 이게 일반 비문학 지문 같으면
순서가 순차적으로 나와요. 그러니까 뭐 지문 구성이 애초에 비타민 K 얘기하고 비타민 K가 뭐 활성화를 해서 혈액 응고인자가 뭐 활성화되고 그다음 프로트롬빈 활성화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서 이렇게 순차적으로 가는데 이 지문 구조는 어떻죠? 이거 얘기 안 했어요. 이거 먼저 얘기한 다음에 아 근데 사실 여기 앞에 비타민 K가 있어. 이 과정 속에 비타민 K가 사실 여기 있어. 라고 순서만 조금 바꿔서 얘기했더니 애들이 우두루 틀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과정도 나올 수 있다는 거. 역과정이라고 하거든요. 이런 과정을 역으로 과정을 얘기한 거죠. 가장 처음 걸 빼놓고 나중에 처음 걸 얘기한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렇게 평소에 이런 습관, 이런 써놓는 습관이 있어야지 근데 이 과정 속에서 비타민 K가 어딨지? 라는 걸 알았을 때 이 과정이 이상하게 쓰였네? 1번의 자리에 비타민 K가 들어가네? 이걸 알 수 있어야지 문제 풀 수 있어요. 그래서 과정 쓰는 거 절대 읽지 마세요. 과정 쓰고 이 과정 속에서 어디에 속한지 다 파악할 수 있어야 돼요. 계속 읽어보자면 활성화는 칼슘 이온과의 결합을 통해 이루어지는데 이들 혈액 단백질이 칼슘 이온과 결합하려면 카르복실화 되어 있어야 한다. 카르복실화는 단백질을 구성하는 아미노산 중 글루탐산이 감마 카르복시 글루탐산으로 전환되는 것을 말한다. 이처럼 단백질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어야 활성화가 가능한 표적 단백질을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이라 한다. 이게 또 과정으로 요약하면 어떻게 되죠? 그러니까 첫 번째 비타민 K에 의해 카르복실화 되면은 얘랑 칼슘 이온이랑 결합을 하면서 활성화가 된다. 그래서 비타민 K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비타민 K는 그러면은 계속 읽어볼게요. 비타민 K는 식물에서 합성되는 비타민 K1과 동물 세포에서 합성되거나 미생물 발효로 생성되는 비타민 K2로 나뉜다. 녹색 채소 등은 비타민 K1을 충분히 함유하므로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르면 혈액 응고에 차질이 생기지 않는다. 비타민 K1만 얘기했어요. 충분히 함유하니까 녹색 채소 등이. 그러면은 비타민 K2는 어떻다는 얘기예요? 모른다는 거죠. 그리고 그냥 추측해봤을 때 비타민 K2는 그러면 일반적인 권장 식단을 따랐을 때 응고에 차질이 생기나 보다, 부족한가 보다 라는 생각을 할 수는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까지 읽었을 때 지금까지 무슨 얘기했죠? 혈액 응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주제가 비타민 K가 혈액 응고를 어떻게 시키는지 그리고 원활한 순환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얘기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혈액 응고만 얘기한 거예요. 여기부터 여기까지요. 다 여기까지인 거죠. 그러면 여기 밑에 내용은 뭐겠어요? 추론해보면 원활한 순환 얘기가 나와야 돼요. 어떻게 원활한 순환에 영향을 미치는지 이 얘기 나올 거예요. 그래서 한번 추측하면서 읽어봅시다. 그런데 혈관 건강과 관련된 비타민 K의 또 다른 중요한 기능이 발견되었고 또 다른 중요한 기능 뭘까요? 멈추고 생각해 볼까요? 뭐냐면 원활한 순환이겠죠. 왜냐하면 앞에서 혈액 응고 얘기했으니까. 근데 주제가 비타민 K가 혈액 응고와 원활한 순환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알아볼 거야 라고 말했는데 혈액 응고만 얘기하다가 갑자기 비타민 K가 새로운 기능이 있는 게 발견됐어 라고 얘기했으니까 나머지 하나는 원활한 순환 이제 얘기할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면 이는 칼슘의 역설과도 관련이 있다. 나이가 들면 뼈 조직의 칼슘 밀도가 낮아져 골다공증이 생기기 쉬운데 이를 방지하고자 칼슘 보충제를 섭취한다. 하지만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서 혈액 내 칼슘 높이는 높아지나 골밀도는 높아지지 않고, 그러니까 골밀도가 높아지기 위해서 칼슘을 먹었는데 혈액 내에 칼슘은 높아지는데 골밀도는 안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혈관 벽에 칼슘염이 침착되는 혈관 석회화가 진행되어 동맥경화 및 혈관 질환이 발생하는 경우가 생긴다. 오히려 나빠진다는 얘기죠. 혈관 석회화는 혈관 근육세포 등에 생성되는 MGP라는 단백질에 의해 억제되는데 이게 나쁜 거니까 억제돼야겠죠? 근데 이 단백질이 K 의존성 단백질이다. 비타민 K가 부족하면 MGP 단백질이 활성화되지 못해 혈관 석회화가 유발된다는 것이다. 그냥 이해되시죠? 그래서 비타민 K1과 K2는 모두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의 활성화를 유도하지만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
그러므로 혈액 응고 인자의 활성화는 주로 K1이, 그 외에 세포에서 합성되는 단백질의 활성화는 주로 K2가 담당한다. 그래서 뭐 이거는 그냥 단순한 정보 나열이죠. 그래서 계속 읽어보자면, 이에 따라 일부 연구자들은 비타민 K의 권장량을 K1과 K2로 구분하여 설정해야 하며, 왜냐면 K1은 그냥 식단만 따라도 먹을 수 있어요. 근데 K2는 아니잖아요. 그래서 K2가 함유된 치즈, 버터 등의 동물성 식품과 발효식품의 섭취를 늘려야 한다고 권고한다 라고 했어요. 문제 한번 풀어볼게요. 윗글에서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수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송실을 막는다. 이거 어떤가요?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수 그물이 뭉쳐 혈액의 송실을 막는다. 틀렸죠? 어디가 틀렸죠? 과정이 잘못됐죠. 여기서 섬유수 그물이 뭉쳐서 혈전이 형성되는 건데, 얘는 혈전이 형성되면 섬유수 그물이 뭉친다고 했으니까 과정이 틀렸어요.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고요. 이런 기술 과정 문제는 무조건 과정이 나와요. 기술 문제 아니라 그 과학에서 과정이 나오면은 무조건 과정 묻는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이렇게 다 써놔야 돼요. 이 쓰는 게 설령 시간이 오래 걸린다 하더라도 어차피 문제 틀리고 오래 읽고 문제 틀리고 할 바에는 그냥 오래 읽고 문제 다 맞추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꼭 이렇게 쓰는 거 정말 꼭 하셔야 돼요. 2번 혈액 응고가 이루어지려면 혈소판 마개가 형성되어야 한다. 맞아요. 그 섬유소 그물이랑 혈소판 마개가 합쳐져서 혈전이 되는 거니까 2번 맞고요. 3번 혈관 손상 부위에 혈병이 생기려면 혈소판이 응집되어야 해요. 혈소판이 응집되고 그게 혈소판 마개가 되고 그게 섬유소 그물이랑 합쳐져야 되죠. 4번 혈관 경화를 방지하려면 이물질이 침착되지 않게 해야 된다. 그쵸? 이물질이 혈관에 침착되는 게 혈관 경화죠. 5번 혈관 석회가 계속되면 동맥, 내벽과 혈류에 변화가 생기죠.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실전에서는 1번만 읽고 1번이 답이네 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11번 칼슘의 역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이라고 했어요. 그러면은 한번 읽어볼까요? 1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오히려 비타민 K1의 효용성이 감소된다는 것이군. 비타민 K의 효용성 얘기는 없었어요. 그러니까 칼슘 보충제를 많이 섭취했을 때 MGP 단백질이 비타민 K의 그 의존형 단백질이라서 비타민 K가 없으면은 억제가 안 돼서 혈관 석회화가 일어난다 라고 했을 뿐이지 비타민 K의 효용성 얘기는 하지 않았어요. 이게 설령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도 세모치고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다음 2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뼈 조직에서는 여전히 칼슘이 필요하다는 것이겠군. 그랬을 때 2번이 맞는 얘기죠. 혈액 내에 그 칼슘 농도는 높아지더라도 골밀도가 칼슘이 높아지진 않는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2번이 정답이 되겠고요. 3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골다공증은 막지 못하나 혈관 건강은 개선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군. 아니에요. 칼슘의 역설은 오히려 칼슘 먹었더니 혈관 건강이 나빠진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4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하면 혈액 내 단백질이 칼슘과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된다는 것이겠군. 그랬을 때 맞는 얘기지만 뭐가 잘못됐죠? 이게 맞는 얘기도 아니죠. 이게 결합하여 혈관벽에 칼슘이 침착되지 않게 만들어주는 거죠. 이게 MGP 단백질을 말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혈관 석회화를 억제하는 단백질이잖아요. 그래서 4번도 틀린 게 되는 거죠. 5번 칼슘 보충제를 섭취해도 혈액으로 칼슘이 흡수되지 않아. 아니죠. 흡수됐죠. 혈액 내의 칼슘은 높으나 골밀도가 여전히 똑같다 그랬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판단하지 못하더라도 나머지가 다 X를 칠 수 있기 때문에 2번이 정답인 걸 꼭 알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무조건 2번이 틀릴 게 없는 답이잖아요. 그래서 고를 수 있어야 돼요. 꼭. 계속 읽어보자면 12번 기역과 니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기역 뭐죠? 기역이 비타민 K1, 니은이 비타민 K2네요. 비타민 K1은 K2와 달리 우리 몸의 간세포에서 합성된다. K1이 주로 간세포에서 활성화되는 건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어딨죠? 여기 있네요. 비타민 K1은 간세포에서, K2는 그 외의 세포에서 활성이 높다라고 했어요. 근데 활성이랑 합성이 같은 말인가요? 아니에요. 합성은 어디서 되는지 몰라요. 근데 활성은 간세포에서 높은 거예요. 근데 이게 판단이 안 되더라도 일단 그냥 그럼 세모치고 넘어가 볼게요. 니은은 K2는 K1과 달리 지방과 함께 섭취되어야 한다. 여기서 중요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뭐냐면 비타민 K가 있죠. 그 K 안에 K1과 K2가 있어요. 그랬을 때 이 비타민 K에 있는 모든 속성이 있잖아요. 다 K1, K2에도 적용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동물에는 새와 강아지가 있어요. 그럼 동물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볼까요? 동물 먹어야지 살 수 있잖아요. 먹어야 산다 라고 했을 때 이 먹어야 산다라는 게 새랑 강아지 둘 다 적용이 되죠. 둘 다 굶으면 죽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아까 K1하고 K2 나누기 전에, 그러니까 이걸 분화시키기 전에 비타민 K 자체를 설명할 때 뭐라 했냐면 지방에 녹지 않은 걸 비타민 K라고 명명했다. 녹는 물질을 비타민 K라고 말했다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비타민 K 이 전체 포괄적인 내용을 말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 비타민 K1이나 K2 모두 지방과 함께 섭취를 해야 되는 거죠. 이해되시죠? 이 부분 이해해야 돼요. 그러니까 아까 병아리 얘기 나왔을 때 병아리가 지방을 안 먹었더니 혈액 응고가 안 되더라. 왜 그런가 봤더니 지방에 녹는 어떤 물질이 결핍되어 있더라. 근데 그게 비타민 K다. 결론적으로 비타민 K랑 지방이랑 같이 먹어야지 얘가 얘를 녹이면서 혈액 응고를 만들어낸다 라는 걸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비타민 K는 지방과 함께 섭취해야 된다. 그래서 달리라는 말이 틀린 거예요. 얘는 합성이라는 말이 틀렸는데 이따 한번 볼게요. 세모 쳐놓고 일단 3번 비타민 K2는 K1과 달리 표적 단백질의 아미노산을 변형하지 않는다. 근데 이것 똑같이 아까 비타민 K 얘기할 때 비타민 K는 전부 다 어떻게 한다 그랬죠? 활성화시킬 때 카르복실화 시켜요. 카르복실화는 아미노산을 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얘랑 비슷한 결로 달리가 틀린 거예요. 왜냐하면 얘는 비타민 K 포괄적인 설명할 때 했으니까요. 기역과 니은은 모두 표적 단백질의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한다. 이게 맞는 얘기죠. 왜냐하면 과정을 봤을 때 활성화되기 전에 카르복실화를 먼저 시켜야지 칼슘 이온과 결합해서 활성화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둘 다 활성화되기 전에 이전 단계에 작용하는 게 맞죠. 5번 기역과 니은은 모두 일반적으로는 결핍이 발생에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다. 아니죠. K2는 결핍 발생할 수 있죠. 그래서 이게 틀렸어요. 그러면은 만약에 4번을 그냥 세워뒀다면 4번과 1번 둘 중에 하나를 지문에서 보고 판단을 해야 되는데 봤을 때 활성이 높다네. 합성은 어디서 되는지 모르네. 했을 때 1번을 지우고 4번을 찍을 수 있어야 되고요. 아니면은 과정 속에서 카르복실화가 먼저 돼야 되고 그 플러스 칼슘 이온이 합쳐져야지 활성화가 되는 건데 카르복실화를 시키는데 비타민 K가 필요하니까 활성화 이전 단계에 작용하는구나를 알 수 있어야 되고 그게 답이 4번이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이 지문도 굉장히 어려워요. 근데 풀 수 있어야 돼요. 이 정도 난이도는 꼭. 아시겠죠? 그래서 13번 한번 풀어볼게요. 다음은 혈전으로 인한 질환을 예방 또는 치료하는 약물이다. 와파린. 트롬빈에는 작용하지 않고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함. 그러니까 비타민 K의 작용을 방해하면 결론적으로 뭘 방해하는 거죠? 카르복실화 방해하는데 결론적으로는 활성화를 안 시키는 거죠. 플리스미노겐 활성제. 피브리노겐은 작용하지 않고 피브린을 분해함이라고 했어요. 피브린이 모여서 섬유수 그물이 돼요. 섬유수 그물은 혈소판 막이랑 합쳐져서 혈전이 되고요. 혈전은 혈액 응고를 시키고요. 그러면은
피브린을 분해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섬유소 금을 없어지고 응고 안 되겠죠. 혈전도 안 생기고요. 헤파린, 비타민 K 유전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을 억제함. 아까 트롬빈은 뭐였죠?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바꾸는 거예요. 그럼 피브린이 형성이 안 되겠군 이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되죠. 1번 가에 지나친 투여는 혈관 석회화를 유발할 수 있겠군. 혈관 석회화는 어떻게 일어난다 그랬죠? 그러니까 MGP 단백질이 카르복실화가 돼 있으면은 얘랑 칼슘이랑 합쳐져서 혈관 석회화를 어떻게 시키죠? 억제시켜요. 근데 비타민 K 작용을 와파린은 안 하게 만든다 그랬잖아요. 방해한다 그랬으니까. 그럼 카르복실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그러면은 혈관 석회화 억제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억제 안 돼요. 혈관 석회화 유발해요. 1번 맞는 얘기죠. 나는 이미 뭉쳐있던 혈전이 풀어지도록 할 수 있겠군. 맞죠? 왜냐면 섬유소 금호를 없애게 만드니까요. 다 혈액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을 억제하겠군. 다가 근데 이거 무슨 얘기죠? 혈관 응고 인자와 칼슘 이온의 결합. 이거 활성화 얘기잖아요. 근데 활성화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지죠? 비타민 K.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를 시켜야 돼요. 근데 다는 어때요? 다는 비타민 K 의존성 단백질에는 작용하지 않고 트롬빈의 작용만을 억제해요. 얘랑 관련이 카르복실화랑 관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답은 3번이 되는 거예요. 이해 안 되시면 이해될 때까지 계속 돌려보시면서 어떻게 해석해야 되나 한번 보세요. 4번 가와 다는 모두 피브리노겐이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겠군. 맞죠? 피브린이 형성 안 되고 그 다음에 가 같은 경우에는 카르복실화 활성화가 안 되니까 아예 활성화가 안 되면 프로트롬빈 활성화 안 되고 그럼 트롬빈 전환 안 되고 그럼 피브리노겐을 피브린으로 못 바꾸고 그러니까 둘 다 전환되는 것을 억제하죠. 다 같은 경우에는 아예 피브린 형성이 안 되게 만들고요. 나와 다는 모두 피브린 섬유소 그물의 형성을 억제하겠군. 맞죠? 나는 아예 피브린을 분해해버려서 없애버리고 다 같은 경우에는 피브린이 형성되지 않게 해서 억제하는 거죠. 답은 3번이에요. 지문 어렵죠? 그랬을 때 관계는 비례식으로 나타내고 과정적기가 가장 중요한 과정적기를 위해서 이 지문을 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런 지문이에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이 과정을 적는 거고요. 이 과정 속에서 비타민 K가 결론적으로 이 과정 속에서 여기하고 여기 중에 어디에 속하나를 봤을 때 어디에 속할까라고 생각했을 때 비타민 K가 하는 일은 카르복실화 화를 시켜서 결론적으로는 칼슘 이온과 결합시키는 거고 결합시켜서 결국엔 활성화를 시키는 건데 이 활성화 단계가 어디에 요약되어 있죠? 여기로 가야 되죠. 비타민 K가 카르복실화 시켜서 칼슘 이온과 합쳐지고 활성화돼서 혈액 응고 인자가 활성화되고 프로트롬빈 활성화되고 이렇게 쭉 이어지는 거. 그래서 과정이 비타민 K 과정이 나중에 쓰인 거구나. 이 지문이 과정이 좀 이상하게 돼 있구나 라는 걸 파악할 수 있어야지 문제를 모두 다 쉽게 풀 수 있는 거예요. 이 지문 어려운 거 맞아요. 그렇지만 계속 읽어보시면서 반복해서 푸시는 거 꼭 필요해요. 이해 안 되면 계속 저한테 카톡 하시고요. 꼭. 그래서 여기까지 해석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